네, 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자, 하루 10분 화장품 법령 화장품법 오늘 제 1조랑 제 2조 그리고 제 3조 그리고 제 3조의 2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법의 목적, 정의, 영업, 종류까지 특히 이 부분은요 주관식에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주관식 100% 출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갈까요? 자, 화장품법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했으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화장품법의 목적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수비,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지난 시간 강의 꼭 보고 오셔야 합니다. 특히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 발전 이 키워드는 꼭 암기, 주관식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꼭 암기하세요. 자, 여기서 잠깐 CGMP가 뭐예요? 저기 뭐죠?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죠. 그래서 이 CGMP의 제 1조랑 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거의 모든 법에 제 1조는 목적이 있어요. 그 법을 왜 제정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제 1조에 써 놓습니다. 그래서 이 CGMP는 식약처장의 고시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 모르시려면 지난 시간 강의 꼭 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CGMP의 제 1조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식약처장 고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목적은 뭐냐면 이 고시는 어쩌고저쩌고저쩌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우수 화장품을 제조 공급해서 중요한 게 나왔죠.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다. 즉 CGMP의 목적은 뭐예요? 제정 목적은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이다. CGMP란 말 모르시면 그냥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줄여서 CGMP라고 하는구나. 이름만 들어보세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 행정고시는 식약처장이 고시를 했구나. 그리고 이 식약처장이 고시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이 있구나. 여기서 여러분 공통사항이 있죠. 화장품법의 제 1조 목적에 국민 보건 향상 나오죠. 그리고 CGMP에도 공통사항 국민 보건 향상 즉 화장품법과 CGMP의 공통 목적은 국민 보건 향상이 있구나. 자, 다음 넘어갈게요. 화장품법 제2조에는요 여러 가지의 그 의미, 이 법에서 쓰이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쭈쭈쭈쭉 나오는데요. 뭐가 있냐면 화장품이라는 게 있는데 법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정의 여러분 별표 100개입니다. 화장품이라는 건 인체를 강아지, 고양이 아니에요. 사람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피부, 모발, 사용 범위 피부랑 모발입니다. 구강 아닙니다.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서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별표 100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다도 아니고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겁니다. 약하다랑 경미한다 달라요. 약하다보다 더 낮은 레벨이 경미입니다.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되는 물품 제외다. 이 의약품 빈칸 뚫어서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의약품도 외워두세요. 여기 의약 외품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의약품이라고 적어야 돼요. 왜냐면 법에 명시된 그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정확한 용어로 쓰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법으로 정하는 화장품 제가 간단히 아까 전에 앞에 부분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화장품의 사용 목적은 뭐예요? 이런 거죠. 청결 미화, 인체를 청결 미화해서 매력 더하고 용모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게 목적. 화장품의 용법은 뭐예요?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이와 유사한 방법이었죠. 화장품의 작용 범위는 인체랑 피부 및 모발이다. 이런 거였죠. 특히 피부 및 모발이라는 거 여러분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강은 아닙니다. 따라서 치약 이런 거는 화장품이 아니겠죠. 치약, 뭐 가그린 이런 건 아니겠죠. 자, 화장품과 의약품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이런 시험 문제도 좀 곧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의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크게 일반 의약품하고 전문 의약품으로 나누는데요. 물론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일반 의약품하고 전문 의약품으로 나뉘어요.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받아서 사는 거.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 가도 그냥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통 보거든요. 그런데 화장품은 의약품과 비교해서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합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서의 효과성을 가진 제품은 의약품하고 의약 외품이 있는데요. 의약 외품은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약품에는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이 있고요. 의약 외품은 의약품의 외품이니까 그 바깥에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의약품으로서의 효과를 갖긴 하지만 굉장히 경미한 의약품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의약 외품은 의약품으로 보진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화장품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제품에는 일반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인체에 미치는 작용의 기준에 따르면 의약품이 제일 세죠. 그 다음 의약 외품, 그 다음에 의약 외품이고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그 다음에 화장품. 즉 무슨 소리예요? 기능성 화장품이든 화장품이든 얘는 화장품 범주니까 약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효과가. 그래서 효과를 찾으려면 나 주름 좀 완화하고 싶다. 그러면 약을 써라. 레티노익산 같은 약을 쓰는 게 훨씬 효과가 좋더라라는 거죠. 화장품 아무리 발라도 사실상 미미하다. 자, 넘어갈게요. 손 소독제랑 손 세정제를 비교해서 화장품하고 화장품하고 의약 외품을 제가 이제 VS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어쨌든 의약 외품은요, 의약품은 아니지만 의약품과 화장품 그 사이에 언저리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의약 외품. 그렇기 때문에 이 의약 외품도 의약품에 준하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좀 식약처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의약품은 아니고 화장품도 당연히 아니지만 그 사이에 있다. 따라서 의약 외품은 화장품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에서 의약 외품 대부분 뭐가 있냐면요. 치약, 가그린, 손 소독제 이런 친구들이 의약 외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손 소독제 만들었다. 불법이죠. 그래서 가끔 화장품 회사에서 이런 거 만들거든요. 손 소독제? 근데 만드는데 그 손 소독제 용기에 손 소독제라는 말이 없어요. 약간 약간 손을 깨끗하게 한 되게 애매하게 써놨어요. 왜냐면 손 소독이라는 말 들어가면 의약 외품으로 이제 품목 고시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화장품이 아닌데 왜 만들었냐? 이거 허가 못 내준다, 못 판다 이렇게 하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 손소독제가 수요가 엄청 들어가지고 화장품 이제 제조사에서 약간 불법은 아니고 편법적으로 이렇게 손소독제를 만들어 놓고 손소독제라는 말은 단어는 쓰지 않고 되게 애매하게 사실 그거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손세정제가 있어요. 손세정제는 뭐냐면요. 물비누, 비누, 핸드워시, 비누, 딱딱한 비누, 물비누 이런 거 손세정제. 그래서 물과 함께 씻어내는 용도. 그래서 손세정제는요. 우리나라의 법상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 인체 세정용 제품이 되는 거, 제품류, 화장품이 되는 건데, 손 소독제의 경우에는 의약 외품이므로 마취용 화장품 조제 관리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 제조업체 이런 데서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걸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 사용하면 안 된다라기보다 이걸 만들면 안 된다. 만들어서 팔면 안 된다. 이건 거죠. 자, 그래서 또 계속 넘어갈게요. 화장품법에서 또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다 외워주셔야 되고, 빨간색 부분은 다 이 주관식 부분이니까 꼭 외워두세요. 미백에 도움 주는 거, 주름 개선에 도움 주는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모발의 색상 변화, 그러니까 연모제도 화장품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 기능성 화장품이다. 그리고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도 모발의 영양 공급, 그리고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악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이 4가지 단어 꼭 외워두시고, 각질화 특히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이런 것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고, 이 5가지 오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서 11목, 11가지로 구체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화장품법에는 기능성 화장품을 5가지 종류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는 구체화해서 11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답니다. 시행규칙 해설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 화장품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화장품이다.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및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들을 함유한 화장품이다. 그래서 유기농 화장품은 으로 인정을 받으면 다 천연 화장품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면 천연 화장품 범주가 좀 넓고요. 그 안에 쏙 유기농 화장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유기농 화장품이다 그러면 유기농 화장품은 다 천연 화장품인 겁니다. 천연 화장품은 다 유기농 화장품이다? X 아니죠. 그 기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천연 화장품의 기준은요.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연 화장품이라고 광고를 하는 화장품을 여러분이 사용하셨다면 그 화장품은 천연 화장품 인증받았다고 광고를 했다면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이구나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이 함유된 상태로 이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 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즉 무슨 소리예요?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 화장품이 돼 이 천연 함량
95% 이상인 천연 함량 안에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 대해서 10% 이상 쏙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넘어가면 이게 간단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 사진으로 이렇게 한번 나타낸 걸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는데요. 맞춤형 화장품이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제 시행 2020년부터 이게 시행을 한 건데 그 고객의 니즈, 각각의 니즈에 맞춰서 나는 피부 주름 개선이 필요하다, 나는 미백이 필요하다, 막 이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맞춰서 화장품을 개인적으로 그 사람만의 화장품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만든다고 표현하면 조금 애매하고요. 약간 조제해준다. 그래서 제조보다 약을 조제한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약을 그 사람에 맞춰서 이제 막 약을 빻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뭐 1인분으로 하든 뭐 그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춤 화장품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의 내용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다 내용물이 그 내용물, 그 제조, 한국에서 제조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서 혼합한 화장품을 맞춤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조그맣게 소분한 화장품도 이제 그런 화장품이라고 하죠. 맞춤 화장품이라고 하죠. 하지만 고형 비누의 내용물을 단순하게 소분한 화장품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딱딱한 화장 비누 있죠? 그래서 그런 천연 화장 비누를 만들었다. 근데 그 천연 화장 비누를 이제 만든 것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납품을 받았다. 근데 그 납품받은 고형 비누를 내가 그냥 잘게 그냥 칼로만 잘랐다. 에이, 솔직히 이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좀 아니지, 그죠? 그래서 그거는 맞춤 화장품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고형 비누에서만 안 된다고 했죠? 액체 비누에서는 안 된다고 안 했습니다. 액체 비누를 소분하는 거는 맞춤형 화장품이죠.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고형 비누는 아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비누는 뭐다? 인체 세정용 화장품이다. 비누는 화장품이다. 근데 손 소독제는 화장품이다. 아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의학 외품입니다. 그 친구는. 자,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 지금 아직 영업을 모르시니까 화장품 회사로부터 큰 화장품 회사든 작은 어쨌든 화장품 회사로부터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받았어요.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 해서 한 5kg를 받았어요. 5kg. 5kg을 고객이 다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5kg을 병에 나누어서 한 50g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 150g으로 100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씩 팔았어요. 그럼 맞춤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죠. 소분했으니까. 그런 얘기고요. 1번 보시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이건 무슨 뜻이냐? A 화장품 회사에서, 물론 같은 화장품 회사에서 납품 받든 뭘 하든 상관없지만, A 회사에서 미백 기능성 고시 이미 심사받은 기능성 고시 화장품을 받았어요. 5kg 받았어요. 그리고 B 화장품 회사에서 주름 개선, 아까 전에 제가 미백이라 했나? 주름 기억이 안 나. 어쨌든 A에서 미백 받고 B에서 주름 개선 내용을 받았어요. 이 두 개를 만약에 고객이 와가지고 저는 미백하고 주름 둘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두 개를 섞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두 개를 다 섞은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또 따로 받아야 돼요. 근데 맞춤 화장품 그 판매업자는 그게 없습니다. 뭐죠? 그럴 자격이 없어요. 기능성 화장품을 이제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인증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는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시당초 A 회사에서 미백 기능성 고시 내용물하고 같은 회사에서 주름 화장품 둘 다 팔아요. 같은 회사에서 둘 다 파는데 이 둘을 혼합했을 때 섞어서 5대5로 섞었을 때의 그 기능성 화장품도 사전에 이 화장품 회사에서 식약처의 기능성 그 심사를 받았다면, 맞춤 화장품에게 그거를 납품을 했다면, A 따로 B 따로라고 했어도 그걸 5대5로 섞었을 때의 기능성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맞춤 화장품 그 판매업자가 그것을 조제 관리사로 하여금 혼합을 하게 해서 판매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어쨌든 그냥 내용물을 섞거나, 아니면 내용물에 어떤 이제 화장품 업자한테 보습이 진짜 완전 최고
울트라 캡슐용인 그런 보습 짱짱 크림을, 그러니까 맞춤 화장품용으로 벌크로 받았어요. 내용물로 크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크림을 받았는데 어떤 고객이 와가지고 저는 피부가 정말 울긋불긋하답니다. 저는 피부 진정하는 이런 성분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물에다가 알겠습니다, 고객님 해서 그 보습 짱짱 크림 내용물에 플러스 그 약간 뭐랄까 약간 피부 울긋불긋하게 들어가게 하는 거 뭐예요? 병풀 추출물 이런 거 아니면 알로에베라 그런 이 추출물 막 이런 거를 그런 원료를 넣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맞춤형 화장품이란 지금 보면 내용물에 내용물을 섞거나, 그러니까 크림에 크림을 섞거나 로션에 로션을 섞거나 막 이런 거, 아니면 크림 로션 막 이런 거에 원료를 섞거나, 그렇죠? 아니면 병풀 추출물 같은 거 섞거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니면 내용물을 나누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이거 화장품을 만드는 건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건 뭐예요? 원료로만 만드는 거예요. 원료 플러스 원료 플러스 원료 플러스 원료 플러스 원료 플러스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그런 걸 제조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제조다 아니다. 조제다. 조제행위라는 거죠. 내용물에 내용물을 섞거나 내용물에 원료를 섞거나 내용물을 소분하는 걸 조제행위라고 하고요. 원료에 원료를 섞어서 화장품을 만드는 걸 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랑 조제의 차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용물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 내용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용 내용물로 나온 걸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고객이 집에서 가져왔어요. 저 뭐 땡땡 화장품 회사에서 샀는데 이거 저기 뭐야 100g짜리 화장품인데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거 그 50g으로 나눠서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고객한테 판매가 되고 있는 그 화장품 고객 소비자 판매용 내용물을, 화장품 내용물을 파는 거니까 소분을 하니 그러면 안 되고요. 맞춤형 화장품용으로 따로 나온 내용물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맞춤형 화장품용 벌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용어 정리 보시면 또 안전용기 포장 이렇게 있는데요. 안전용기 포장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저기 옛날에 그 아세톤 그 손톱 네일 폴리시 리무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세톤 용기에 꾹 눌러서 돌돌돌돌돌 해야지 열리는 거. 그래서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안전용기 포장이라고 하고요. 사용기한,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화장품이 제조된 날입니다. 유통된 날 아닙니다. 화장품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최소한 별표, 최대한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간이고요. 안정적이에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이 아니라 안정적이라는 말 포인트고요. 적절한 보관 상태입니다. 이거 저기 저번에 4회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적절한 보관 상태가 아니라 막 뭐지? 사용기한 시험을 위해서 제조된 날로부터 굉장히 혹독한 상태에서 보관을 해왔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째째한 문제죠. 근데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 확실히 포인트, 키워드만 암기하세요. 제조된 날, 적절한 보관 상태, 안정적, 최소한 이 정도. 표시는 화장품의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도형 또는 그림이다. 문, 숫, 도그. 그래서 문 앞에 숫기 없는 도그, 강아지. 그래서 문자, 숫자, 도형, 그림. 자, 1차 포장하고 2차 포장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를 1차 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화장품 용기인 거죠, 그냥. 그 통 같은 거 이따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2차 포장은 뭐냐면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제 및 표시를 목적으로 한 첨부문서 포함하는 겁니다. 별표입니다. 첨부문서 포함입니다. 여러분, 첨부문서 포함, 4회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첨부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아니에요. 2차 포장은 첨부문서 포함합니다. 그리고 1차 포장을 수용합니다. 1차 포장을 제외한, 이러면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따가 뒤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광고부터 일단 광고는 한번 읽어보시고, 광고에서 여러분 음성도 광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고객님 이거는요 하면서 음성으로 이 상품은요 고객님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도 광고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쓱 읽어보시고 1차 포장하고 2차 포장 알려드릴게요. 이게 1차 포장이에요. 1차 포장이라는 건 화장품이 직접 닿는 용기에서 튜브, 이거 샴푸면 샴푸용, 샴푸도 화장품이죠? 그리고 이거 크림 용기. 근데 이 용기를 담는 박스가 있잖아요. 이 튜브를 담는 박스, 샴푸를 담는 박스, 이런 박스, 직접 덕으로 담는 이게 2차 포장, 이게 1차 포장.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저기 다이시온이나 올땡 부영 이런 데 가면 이것만 파는 경우가 많아요. 화장품 통만 파는 거.
통만 이렇게 이런 박스에 안 담겨 있고, 박스에 담겨 있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박스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죠. 박스가 없는 1차 포장으로만 이루어진 화장품은 그 1차 포장이 곧 2차 포장이다라고 법에서 말을 해요. 그 얘기가 이거예요. 1차 포장을 수용한다. 그러니까 1차 포장, 그 2차 포장은 1차 포장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만 판매가 된다면. 근데 이게 이 통 안에 담겨 있다 그러면 이게 1차 포장, 이게 2차 포장이 되는 건데 얘만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따로 이런 박스에 안 담겨서, 그러면 얘가 1차 포장이자 2차 포장이다. 그 말을 법으로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어디 갔어? 1차 포장을 수용하는 이라는 말을 한 거죠. 한 개 또는 그 이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안에, 박스 안에 설명서가 있었다. 그 설명서도 2차 포장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화장품법의 3영업, 이건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화장품법과 관련된 영업 3개 있습니다. 제조업,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3가지인데요. 제조업이라는 건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화장품을 만드는 거, 아니면 일부만을 만드는 걸 말하고요.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 화장품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들어가는 크림을 만들었어요. 뭐 각종 원료들, 정제수랑 뭐 부틸렌 글라이콜 뭐 이런 거를 다 섞어가지고 교반계막 어쩌고저쩌고 섞어서 통 안에 쭉 넣었어요. 그럼 이거는 화장품 제조업자인 거죠. 이해되시죠? 화장품 제조업자인데 만약에 나는 이 통 안에만 넣는 것만 해요. 얘는 무슨 뜻이냐? 정제수랑 부틸렌 글라이콜 이런 걸로 원료로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나는 A 제조업자가 그렇게 이미 만든 거를 나는 통 안에만 넣어야지 해서 충전기로 쭉 짜가지고 통 안에만 넣는 걸 해요. 근데 이 통은 1차 포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1차 포장에 넣는 걸 충전 혹은 충진이라고 하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충전실을 운영하는, 그 충전실만 운영하는 사람들도 제조업자라고 하겠다. 왜냐면 일부를 제조한다라고 보니까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2차 포장이나 표시만 하는 것은 제조업자로 보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이미 이것까지 다 만들어 왔는데 다 하고 충전까지 다 끝난 1차 포장까지 다 끝난 화장품을 단순히 알바처럼 박스에다가만 단박스 2차 포장에만 포장하는 그런 업자들도 있어요. 이렇게만 하는 업자들. 2차 포장만 하는 업자들은 제조업이다 아니다,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런 2차 포장이나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것도 제조 행위로는 봅니다. 제조 행위로는 법으로 보지만 제조업자로 등록할 수는 없다. 여기서 굉장히 약간 애매하고 헷갈리죠? 이거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실게요. 다음,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뭐냐면,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사람이 있죠. 화장품을 직접 유통 판매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고 한다. 이따 뒤에서 또 간단하게 또 볼 거예요. 수입 대행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그런 영업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고 한다. 이것도 뒤에서 볼게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뭐냐?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이다. 아까 전에 맞춤형 화장품 봤죠? 사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가리시고 이 2가지만 아셔도, 물론 시험 보실 분들은 이거 당연히 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99%는 제조업자 아니면 책임 판매업자예요. 왜냐면 아직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아직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여튼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또 간단하게 보면 각 용어 정리해서,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요. 직접 만드는 거 화장품 제조업이라고 하고요. 일부만 만들어도 돼요. 제조업. 이 제조업자가 자기가 만든 화장품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납품해요. 판매하죠. 그래서 직접 화장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게 누구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다. 즉 무슨 뜻이다?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화장품의 주인이에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요. 네. 무슨 뜻이냐면,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먼저 화장품 제조업자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나 이런 원료 써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만들 거야. 그래서 제조업자야, 너희 시설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 했던 제조업자가, 우리는 이런 공정, 저런 공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계는 A 기계, B 기계, C 기계가 있답니다. 보니까 가능한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계약하시겠어요? 그래서 책임 판매업자가 콜, 좋아, 계약하자 해가지고 둘이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위탁을 맡긴 거죠. 그렇게 진행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화장품은.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거의. 그런데 이 둘이 같을 수 있어요. 엄청 큰, 예를 들면 아모레 땡땡땡 이런 데는 자기가 화장품 제조업자이자 화장품 책임 판매, 그러니까 책임 판매업 사무실도 있고 그 안에 이제 공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 큰 거죠. 땡땡땡 이런데. 그래서 제조업자랑 책임 판매업자가 같다면,
업도 등록해야 되고 책임 판매업도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화장품을 팔고 싶다. 화장품을 만든다. 제조업자. 팔고 싶다. 책임 판매업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팔고 싶다라면 둘 다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과는 이게 큰 관련은 없는데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 내용물을 납품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납품 받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원료랑 섞어가지고 뭐 혼합을 하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화장품법 제3조 영업 등록에 보면 화장품 제조업하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식약처장에게 등록합니다. 물론 이거 선생님 이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아니에요? 왜 식약처장이라고 해요?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100번도 넘게 설명드렸는데 그 식약처장한테 등록한다라고 법으로 화장품 법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근데 이제 저기 시행규칙이나 화장품법 뒷조항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이것을 아니다 시행령이다 화장법 시행령에 이것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양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누구다 즉 뭐다 제조업이나 책판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사실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 절차를 한다. 등록 제조업하고 책임 판매업은 등록입니다. 변경할 때도 변경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화장품 제조업 등록하기 위해선 시설 기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이 친구들 공장이니까 공장에 만약에 더러워요. 막 아니고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어. 그러면 허가내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해주면 안 되겠죠. 자, 일부 공정만 제조하면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화장품 충전 1차 포장만 한다. 그러면 1차 포장실만 있으면 되는 거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화장품의 품질 관리 및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에 대한 기준을 갖춰야 되고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울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 책임 판매업, 그러니까 실제 화장품의 주인은 누구예요? 책임 판매업자라고 했죠.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품질 관리랑 책임 판매 후의 안전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이것을 최종 관리하는 관리자를 또 뽑아야 됩니다. 그 관리자를 책임 판매 관리자라고 합니다. 주관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자, 맞춤형 화장품 화장품법 제3조의 2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겠죠. 이분도 사실상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전이랑 차이 제조업 책임 판매업은 등록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예요. 등록 절차가 좀 더 까다롭고요. 신고는 그냥 이렇게 할게 라고 서류만 내면 오케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좀 더 쉽다. 이게 신청이 쉽다. 신고라는 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 신고 신청을 해야 되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되고요. 혼합 소분실이 있어야 되겠죠. 시설 기준 갖추어야 되고요.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 등 품질 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두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는 바로 그분들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주의 이 다음의 조항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